프로파일러 배상훈의 크라임의 새 코너, 나를 구하는 필독 지식 구해줘. 안녕하세요, MC 민영입니다. 범죄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범죄를 추적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의 크라임 채널을 통해서 교수님이 사건을 분석해주고 계시는데요. 애청자로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책으로도 내셨지만 여성 성범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채널을 오픈을 해서 저희가 구독자분들과 만나 뵙게 됐는데 채널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에는 이런 채널이 없습니다. 즉 혼자 사는 여성이라든가 범죄 피해에 가장 취약한 여성들을 위한 범죄 예방 채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종류의 범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즉 OECD 국가 중에서 성범죄 비율이 1위, 2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 경찰이나 우리 국가 당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만큼 위험한 나라인데 그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팁이라든가 아니면 경험을 공유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생각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모든 분들이 나를 구하는 범죄 예방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첫 사건은 최근 발생한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사건입니다.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1일 새벽 1시 20분경 서울 신림동 어느 원룸에 한 남자가 침입했습니다. 범인은 40대 남자 A씨. 범인은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혼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한 후 사건 발생 53시간 만에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네,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정말 화가 나요. 그 원룸 침입 사건만 연간 300건이 넘는다고 하죠. 교수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연간 300건이란 말은 사실은 최소치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암수범죄라고 하죠. 실제는 발생했는데 사실은 신고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못하는 범죄가 실제 지금 300에다가 6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1500에서 1800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네네. 침입범죄, 침입성범죄 아니면 침입폭력범죄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은 생각하시는 것 외에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요? 우리 네. 같이 이런 거를 실제로 다뤄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흔해서 이게 더 비극인데 경찰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어떤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신고하면은 성범죄 안 당했잖아. 뭐 별거 없잖아. 라고 핀잔을 주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고 안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범죄죠. 이런 범죄는 실제로는 매우 위험하지만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접근이 잘 안 되는 범죄. 이렇게 그렇군요. 크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신림동 사건이라 하니까 저도 예전에 사실 친구가 신림동 살아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초저녁만 돼도 너무 어둡고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저는 미로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워서 달리기를 하면서 빠져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또 교수님께서 마포 발바리 사건을 분석을 하셨잖아요. 이번 사건과 거울 같은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런 유형의 범죄를 공간 점령 범죄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범죄자들은 그 공간에서 이미 피해자들의 동선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추적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기에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는 여자들을 캣콜링이라고 하죠. 휘파람 불어갖고 조금 너 이쁜데 나 한번 사귈래? 그런 식으로 성범죄가 접근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그런 식의 성범죄 접근은 훨씬 더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위험한 범죄가 공간 점령 범죄인데 지금 이 범죄가 그런 겁니다. 뭐냐면 그 공간에서 지나가는 여성들 중에서 평소에 관찰해 뒀다가 어떤 본인이 공격할 수 있고 본인한테 접근을 해서 본인이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집이
보안이 취약한 곳이다. 이런 것들을 몇 번의 따라가기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약간 술이 취한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치기해서 끌고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뭐라고 해야 하나 아주 폭력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지능적인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포 발발이 분석하고 마포 공덕동에 있어 방화범 분석하는 것도 네. 대부분 그와 연관이 됩니다. 즉 공간 입구에 멈춰서서 관찰한 다음에 피해자를 타겟팅하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아주 유사한 유형의 범죄라고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마포 발발이 사건 분석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팁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여성들이 안전을 생각할 때 크게는 세 가지로 할 수 있는 거는 직장, 거주지, 그리고 동선 네. 세 가지입니다. 근데 직장 부분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별도의 꼭지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보통 이제 직장을 가거나 직장에서 오는 그 동선에서의 안전, 네. 그다음에 원룸 자체에서의 안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동선부터 생각하면은 보통 우리가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버스를 내린 다음에 집으로 올 때까지 안전을 확보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본인의 그 움직이는 그 동선, 그 출퇴근로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는 그 일선 지구다 이런 데서도 안전도 판단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뭐 문의를 하면은. 근데 모든 경찰서가 그런 건 아닌데 가볍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이동하는 공간이 얼마나 안전한 부분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어두운 공간 아니면은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공간 이런 곳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두워갖고 막 뛰어댕겼다. 네네. 그런 데는 동선으로 그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공간을 네. 보고 물론 이제 그 이게 좀 낮 시간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그 직선거리로 가도 네네. 상관없겠죠. 근데 좀 보통 퇴근이 좀 8시, 9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공간은 가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둡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느끼기에 좀 불안해. 절대 그런 거는 혹시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범죄를 한 번 당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그 동선, 즉 말하면 출퇴근로에 대한 안전을 스스로 판단해 본다.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자신의 출퇴근로에 대한 그 안전을 판단해 본 다음에 거기에 혹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변에 갈 때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노점상 하는 뭐 어떤 나이 네네네. 드신 아주머니라든가 아니면 또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평소에 안면이 있어갖고 내가 조금 위험할 때 쫓아가서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사귀어두는 거예요. 평소 거기서 이제 뭐 거래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누군가 쫓아와 그러면은 빨리 쫓아가서 아주머니 도와주세요. 그러면 금방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안전한 포스트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은 네. 이동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이동할 때 항상 이 자신의 누가 따라오거나 아니면 위험이 있는지를 가끔은 확인 안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분들이나 항상 하는 작은 실수 중에 하나가 이어폰을 끼고 네네.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계속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전체 동선이 100이라고 하면 최소한 반 정도는 귀를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범죄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우연히 봐서 범죄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딱 눈이 마주치고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느낌이 와요. 이건 누구도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그 느낌을 느껴야 되는데 이걸 끼고 이게 없으니까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습관을 정도
그러니까 뭐 골목길을 돈다든가 아니면 어떤 약간 좀 몸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데에서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최소한 두세 번 있다. 아, 그러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어폰 말고. 예, 그건 뭐냐면은 아니에요. 네. 이런 거죠. 자기를 이제 네. 뭐 노려보는 사람이 있으면 아. 오빠랑 통화. 통하는. 아빠랑 통하면서 네. 나 다 왔어. 여기 연기를. 있어. 이런 거죠. 네. 그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구나. 거는 전화는 하셔도 상관없지만 음, 문제는 주변에 내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는 최소한 한두 번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위험이 덮친다고 하면은 전화를 해서 마치 가짜 저는 오빠, 아빠 이렇게 뭐 얘기해도 되는 네. 거 그런 임기응변은 필요한 음. 거고 근데 그 임기응변보다는 주변에 도와주신 사람한테 바로 그게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하군요. 더 빠르고 네. 더 효과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도 이 부분은 이 안전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주지 범죄 예방 팁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거주지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보통 출입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신림동 강간미수 네네. 사건도 마찬가지죠. 쫓아온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를 손을 넣어갖고 문 닫기 해다가 다친 그 장면은 네네. 우리 국민들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서우세요. 네네네, 너무 무서워. 그걸 보면은 뭔가 이 여성이 뭔가를 빼먹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빼먹었냐면은 번호키를 열기 전에 주변을 본다는 거. 그리고 번호키를 마지막 키를 누르기 전에 주변을 본다는 두 가지를 빼먹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냐면 그런 범죄자들은 번호키 다 누르기 전에는 공격을 안 해요. 근데 누른 다음에 공격하죠. 왜냐면 문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밀쳐 들어가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여성분은 사실은 그거를 까먹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네. 약간 웃기겠지만 어떻게 했냐면은 뒤로 들어가라. 뒤로 들어가라.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민정 MC도 아마 저기 문 열고 바로 훅 들어가실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번호키를 누르고 주위를 한번 돌아볼 때 그것을 습관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약간 몸을 반으로 틀어갖고 개걸음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좀 웃기시겠지만은 네네. 뒤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범죄의 상당수가 뒤에서 숨어 있다가 밀쳐 들어가기. 그 신림동 강간미수 그 사건처럼 그 침입미수죠. 말하는 그 사건처럼 그랬거든요.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첫 번째 부분은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네. 즉 현관문에서의 안전은 번호키를 누를 때 손을 네. 가리고 누른 다음에 주변을 확인하고 네. 들어갈 때 옆으로 들어가는 방법. 요거 세 개만 알아도 이 번호키 부분에 대한 부분은 네. 그러니까 저 출입문 저기를 들어가고 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보완이 되는데 당연히 이때는 가능성은 네. 이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오피스텔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경비원 아저씨도 계시고 다른 CCTV도 있고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사시는 데가 대부분 연립주택이나 네, 네. 원룸이거나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런 경비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전기기사라든가 케이블 기사를 가장해서 이렇게 위에다가 화재 감지기 이렇게 놓는 것처럼 몰래카메라 설치한 다음에 그 여성분이 번호키 누른 걸 보고 침입하는 경우 이건 아주 흔한 기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그렇군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누를 네. 때 가리고 네네. 하고 가리고 한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번호를 바꿔줘야 되죠. 네. 그거 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번호도 아주 쉬운 거. 그렇죠. 네네. 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실제 어떤 그런 범인들은 어떻게 그 번호를 이제 탐지했냐면요. 보통 이제 번호키를 누를 때 지문에 이제 그 땀이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면은 보통 자릿수가 4개나 6개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누르면 그 순서를 알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누를 때 첫째 누르는 것과 두 번째 누르는 끌리죠. 약간씩 획이 생기죠. 네. 두 번째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네네. 연결성이 생기죠.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에이 그러겠지만 이 사람들은 범죄에 특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해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네네네. 것처럼 이게 만약에 연필이라고 하면 연필 심을 갈아갖고 이렇게 호 부르면은 이 땀이 붙은 거를 이렇게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붓으로 막. 예, 맞습니다. 저기 지문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 되게 웃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번호키를 바꿔라. 그 다음에 번호키 안 바꿀 거면은 먹다 남은 소주를 항상 닦아라. 왜냐하면 소주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없어지거든요. 닦아라. 네. 근데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되게 간단하지만은 맞아요. 생활에 필요한 팁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얘기되는 게 이제 방범창입니다. 방범창이라는 것은 이런 공간에 결국은 바깥에서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문이랑 창밖에 없어요. 다른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통 창이라고 하면은 이 보통 3층 이상에는 방범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문에 맞습니다. 보통의 이런 범죄자들은 3층 이상의 그런 공간도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3층, 1, 2층은 당연히 방범창이 있을 것이고 없는데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건데 근데도 들어가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범창에 대한 부분이 높은 곳이라 하더라도 방범창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 필요하게 되면은 이 전자상가라든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 경보기가 있습니다. 경보기 뭐냐면 우리가 동작 감지기라고 하는 건데 얼마 해지도 않아요. 한 20만 원 정도밖에 네네. 안 되는 건데 이 큰 창에 옆쪽에 하나씩 놔갖고 사람이 뭔가 들어오게 되면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처음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에 약하다는 네네네. 거예요, 여성분들. 네. 근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뭐 경보기를 달아야겠다 생각을 하지를 않죠. 하지 네.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그 실제로 안전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를 모르고 있다는 게 우리 여성들이. 네. 근데 여성들은 모르는데 범죄자들은 너무 잘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찰이나 저기 공권력 쪽에서 이걸 좀 알려줘야 되지만은 실제로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스스로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 거주지의 공간은 두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현관문과 창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소한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댓글로 사연 올려주시면 선정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범죄자는 알고 우리는 모르는 것,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크라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범죄 예방 필독 코너 구해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MC 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